또 뭐 이렇게 베팅할 수 있겠죠. 그래서 30BB 오버백 결정하게 되고요. 반갑습니다. 빈센트입니다. 데이10 스타트 했고요. 활동하는 시간대를 잘 조절을 못하고 있어서 좀 큰일이긴 한데 뭐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번에 지내고 있는 동안은 계속 이렇게 엉망진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열흘차인데요. 생각보다 날짜가 빠르게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태까지 데이오프 때는 전부 다 숙소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있었는데 뭔가 다른 곳에 가서 쉬는 날을 보낼 수 있을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해요. 너무 똑같은 날을 반복하다 보니까 약간 루즈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무튼 오늘도 짧지만 하기로 맘먹었던 운동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하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똑같이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매일매일 힘들까요? 아무튼 오늘 운동도 완입니다. 좀 꾸준하다고 해야 될지 지루하다고 해야 될지 바로 그 길, 바로 그 풍경 그렇습니다. 오늘은 글쎄요, 왜 매일 이렇게 뭔가 파란만장한지 잔잔하게 넘어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날이 왔고요. 그런 날이 오니까 진짜 뭐 특히 이야기할 만한 핸드도 없네요. 이거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되는 스팟 자체도 없네요. 오늘은 킹양이 안 계시고요. 여튼 정말 조용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좀 분량이 짧을 것 같아요.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핸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히어로 킹잭 수디 빅 블라인드에서 딜링 받고요. 얼리 포지션에서 3BB로 오픈 나오고 스몰 블라인드 콜합니다. 이제 얼리 포지션 상대로 타이트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콜로 진행을 했어요. 네, 모르겠네요. 스몰 블라인드한테도 압박 줄 겸 쓸베트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이게 뭐 스퀴즈 레인지가 공부가 안 된 탓에 있는 혼란스러움인 것 같아요. 아무튼 킹잭 수디 이제 폴 했고요. 킹 듀스 3 레인보우였고요. 백도 플러시는 없었습니다. 얼리 포지션이 베팅하게 됩니다. 7.5BB로 베팅하고요. 일단 베팅 사이즈가 좀 크니까 상대 레인지는 미디움 핸드들은 그렇게 많이 안 섞여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얼 월드에서는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원 사이즈로 베팅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아무튼 GT 월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죠. 스몰 블라인드가 폴드하고 빅 블라인드에서 당연히 좋은 킹엑스니까 폴을 선택했는데 킹엑스 중에 킹퀸 일단 옵스 콤보가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거의 뭐 100% 있겠죠. 일부 3벳을 선택했다면 뭐 100%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킹퀸으로는 그러면 이게 좀 레이즈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킹잭으로는 홀도 괜찮고 레이즈도 괜찮은 스팟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홀로 진행한 거는 일단 상대방이 큰 사이즈를 써서 그래요. 턴에는 이제 5 떨어지고요. 얼리 포지션에서 체크백하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뭐 킹잭이 밸류 핸드가 된 것 같아요. 리버 런아웃이 뭐 이상한 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아마도 밸류벳 할 것 같은데 에이스라면 아마도 배 안 할 것 같고요. 리버는 제기 떨어지면서 탑 2페어가 맞게 됩니다. 그래서 좀 큰 사이즈를 쓰고 싶다는 욕심이 들었습니다. 일부 슬로우 플레이 했던 셋도 이렇게 베팅할 수 있겠죠. 그래서 30BB 오버백 결정하게 되고요. 플랍의 체컬로 진행했던 썸띵 드로우들, 버스트된 드로우들로 오버백 하겠죠 아마. 어제 주문했던 닭도리탕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데워서 먹고 오늘 아직 한 끼도 안 먹었거든요. 그 다음에 몇 개 안 남은 잔잔한 핸드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따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닭도리탕 열심히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있고요. 돌아가는 시간 동안 핸드 하나 정도 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히어로 스몰 블라인드에서 타켓 텐스 딜링 받고요. MP에서 3.5BB 오픈이 나왔고요. 스몰 블라인드에서 4X로 12BB로 슬벳하게 됩니다. MP에서 30BB 정도로 4벳이 나오고요. 콜 하게 됩니다. 처음 스타트 이펙티브 스택은 150BB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제 플랍의 에이스 7 듀스였고요. 히어로 책, MP 책, 그리고 턴에는 잭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파켓 10으로 과연 찔러볼 수 있는 타이밍인가 아닌가 이 부분이 조금 의문이긴 해요. 당장 핸드로 보자면 파켓 10으로 오버카드 2장을 상대하고 있으니까 별로 더 이상 투자하고 싶진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체크. 그리고 MP도 같이 체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욕심이 나기 시작하죠. 리버에 8이 떨어졌는데요. 사실 모든 드로우가 버스트 됐고 여기서 밸류벳을 한다면 뭐 에이스퀸 플러스로 하겠죠. 에이스퀸 플러스로 여기까지 체크로 넘어올까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만 리버까지 체크로 넘어와도 전체 레인지에서 뭐 밀리고 있겠죠. 여기서 이제 리버에 찔러보느냐 아니면 체크하고 사이즈 봐서 블러프 캐치하느냐 체크해서 상대방이 체크해주면 공짜로 쇼다운을 보느냐 이 세 가지 옵션이 있겠죠. 가장 합리적인 거는 공짜 쇼다운을 보면 좋겠다 싶어서 체크를 했고요. 여기서 상대방이 팝벳이 나옵니다. 60BB로 거의 팝벳이 나오고요. 이 사이즈는
굳이 이런 핸드로 블러프 캐치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뭐 블러프할 만한 브로드웨이는 텐스로 전락하고 있어서 그다지 좋은 캐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퀸스나 킹스도 똑같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좀 어렵네요. 이게 뭐 150BB 400팟 같은 경우는 공부가 좀 안 돼 있는 스팟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위저드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레인지에서 열심히 돌다 나온 어제 샀던 닭도리탕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비주얼 자체는 별로인 것 같네요. 일단 식사하고 그 다음에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식사 맛있게 했습니다. 배 터지게 잘 먹었고요. 바로 다음 핸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MP에서 퀸스 딜링 받고요. 3BB로 오픈하게 됩니다. 빅블라인드에서 콜, 플랍은 10-4-5 레인보우였습니다. 빅블라인드에서 팝펫으로 리드를 해왔는데요. 지금 리드 레인지는 사실 뭐 글쎄요, 엄청나게 강한 핸드는 아닌 것으로 보이죠.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냥 10X 맞아서 먼저 뱉해보는 거랑 그다음 뭐 6, 7 같은 오픈핸더 이런 핸드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파켓8, 파켓7이 뭐 리드 뱉해보는 것도 사실 좀 이상하긴 하죠. 여기서 궁금한 거는 히로에게 레이즈 레인지가 있는가가 좀 궁금한데요. 일단 이런 리드벳 자체는 뭐 거의 안 나오는 스팟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노드락 통해서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아마도 레이저하기 좋은 핸드였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고 있는 핸드들이 꽤 많죠. 10X 다 앞서고 있고 파켓6, 파켓9, 파켓8 전부 다 앞서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파 사이즈로 리드해오는 상황은 자주 맞닥뜨리는 상황이 아니라서 한번 노드락 통해서 돌려봐야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어느 정도 강한 핸드도 그냥 콜로 진행하면서 상대방이 추가 액션을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전체 다 콜 레인지로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완전 쓰레기 핸드들은 그냥 버리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콜을 결정했고요. 턴에는 10이 떨어지는데 더블 배럴 12.5BB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대방이 주장하는 게 10X 아니면 오픈핸더겠죠. 6, 7 오픈핸더입니다. 사실 그럴 거면 여기서 오버벳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상대 입장에서요. 애초에 이 라인 자체가 좀 드물죠. 지금부터는 파켓 퀸즈, 에이시스, 킹스 뭐 이런 걸로 레이즈 할 이유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역시 그냥 콜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히어로도 그냥 콜로 진행했고요. 리버에는 17.5BB 배팅이 나오는데요. 리버에는 6이 떨어졌습니다. 그냥 대부분 라이브 상황에서는 OP에서 리드벳 3번 연속으로 나온다는 거는 강한 핸드일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의 10X가 좀 확실해 보이긴 합니다. 이런 스팟에서는 그냥 익스플로이트적으로 홀드해도 될 것 같긴 해요. 아마도 익스플로이트이 아니라면 GTO적으로 가자면 콜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한번 솔버 통해서 노드락 해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고요. 히어로는 콜을 했고요. 상대방 에이스10 옵스시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핸드인데요. 왜 벌써 마지막 핸드냐면 오늘 정말 카드 데드인 상황이었고 뭔가 할 수 있는 스팟이 뭐 하나도 없었습니다. 핸드 자체도 데드인 상황이 굉장히 오래 지속돼서 잔잔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핸드 딜링 받게 되는데요. 에이스 퀸 블라인드에서 딜링 받고요. 전부 다 폴드하고 3BB로 오픈하게 됩니다. 빅브리 콜 하고요. 플랍은 잭 10, 7, 투톤이거든요. 아무리 블라인드 싸움이라도 글쎄 이런 플랍 텍스처에서는 과도하게 벳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좀 많이 플라시켜서 벳을 하고 싶고 지금 핸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투오버의 거시샷이 있는 핸드고 백도어 플러시 드로우가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벳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사이즈는 아마도 크게 배팅할 것 같고 아니면 이게 스트레이트가 나올 수 있는 보드라서 큰 사이즈가 아니라 한 미디움 사이즈로 배팅하고 진행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카드 데드가 오래되고 뭔가 조금 해보려고 하는 스팟 조차 좀 안 생기던 상황이라서 위험한 보드에서 OP에서 팟을 키우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체콜 하려고 했거든요. 아마 일부 에이스퀸이나 에이스킹 콤보는 체콜로 진행할 것 같긴 해요. 히어로의 핸드는 아니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체크했는데 빅블라인드에서 팝벳이 나왔거든요. 팝벳이라도 아마도 진행해야 됐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팝벳 보자마자 그냥 오늘 정말 뭔가 안 되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폴드해버렸습니다. 이게 뭐 상대방에 대한 리드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뭔가 공부가 돼서 폴드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제 기분 따라 폴드를 해버린 거였거든요. 배 사이즈를 보고 그냥 그렇게 느껴서 폴드를 한 거였는데 이런 식의 플레이는 뭐 당연히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팟 하나를 진행할 때마다 너무 사람의 감정이 개입되게 되면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좀 다분하기 때문에 뱃을 해야 된다고 느꼈던 핸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체크를 한다면 체크홀을 해야 된다는 핸드라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체크홀드를 했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스팟이었네요. 뭐 체크레이즈까지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스팟도 한번 위자드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핸드 수로는 4개밖에 없네요. 그만큼 카드 데드가 오래됐던 날이었고요. 뭔가 블러프할 스팟도 혹은 운 좋게 메이드가 되는 스팟도 전혀 없었던 날이었습니다. 첫 핸드 말고는 없었네요. 하지만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법이겠죠. 내일은 또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히어로 빅블라인드에서 얼리 포지션 상대로 킹잭 수립 콜하고 플랍 보게 되죠. 프리플랍 레인지부터 보자면 그냥 플랫하는 게 스탠다드한 라인인 것 같습니다. 플랍 보겠습니다. 킹 3이 레인보우였죠. 이니시에이터가 배팅해 왔고요. 실제 배팅 사이즈는 거의 팟 사이즈 가깝게 좀 큰 편이었는데 GTO상으로 추천되는 미디움 사이즈 배팅을 선택하고 라인 보도록 할게요. 히어로 입장에서는 플랫한 킹스 중 좋은 피커라서 레이즈 가능한가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 히어로 콤보는 레이즈 하지 않습니다. 레이즈를 한다면 백도어 플러시가 있는 콤보로 레이즈를 하고요. 아무래도 킹퀸이라는 콤보가 살아있기 때문에 킹젯보다는 킹퀸으로 레이즈하는 게 더 선호되네요. 턴 보겠습니다. 턴에 5하트가 떨어졌고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꽤 좋은 탑페어로도 굉장히 많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턴 5라는 카드가 빅블라인드한테 너무 좋은 카드라서 그렇습니다. 리버 도착했고요. 리버에 잭이 떨어지는데 빅블라인드는 리드 배팅을 꽤 하죠. 오버 배팅 사이즈는 거의 뭐 300%까지도 설정되네요. 이런 300% 배팅을 하게 되면 탑페어는 거의 4분의 1 정도만 콜하고 나머지는 폴드하게 됩니다. 오버 배팅 사이즈를 150%로 한번 수정해서 보도록 할게요. 150%로 수정하니까 킹X가 50% 이상 콜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탑페어한테 콜받기 위해서 300% 사이즈를 쓰는 거는 조금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리얼월드에서 그런 300%팟 사이즈를 그냥 원페어로 콜할지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스몰 블라인드에서 MP 상대로 3벳 했습니다. MP가 4벳에 와서 4벳 디펜스 했고요. 프리플락 이야기부터 하자면 상대방이 4벳 블러프를 섞을 수 있는 레귤러라는 리드가 있지 않으면 해당 핸드는 폴드하는 게 나아 보이긴 합니다. 실제 GTO 레인지상에서는 굉장히 많은 폴드를 하고 있어요. 플랍 보겠습니다. 에이스 7 듀스 투톤이었고요. 이 보드에서 서로 체크하는데 사실 인포지션 플레이어는 굉장히 많은 핸드로 배팅을 하는 보드입니다. 그나마 체크를 많이 하는 핸드는 에이시스 에어라인으로 탑셋이네요. 턴에는 잭이 떨어지는데요. 여기서 히어로가 이제 스텝 시도하는지 좀 보고 싶었는데 하더라도 에이스 X 콤보로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한 번 더 체크하면서 리버로 갑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체크하는 핸드들은 키커가 낮은 에이스들 있고요. 트랩으로는 에이시스 한 번 더 체크하네요. 리버 8에서는 OP 입장에서 상대방이 체크백 해주길 바라는 게 최선이겠죠. 파켓 텐스로 과연 블러프 캐치를 하는지 일단 렌지상에 킹스, 퀸스가 있기 때문에 파켓 텐스로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더라도 뭐 잭10으로 하려나요? 여기서 상대방 거의 팟벳 가깝게 배팅했었고요. 히어로 잭10도 블러프 캐치하지 않네요. 텐스도 하지 않고 킹스, 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체크백해왔던 에이스X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핸드들로 블러프 캐치하네요. 심지어 잭스조차 그냥 레이저하지 않고 콜만 하는데 상대방이 이제 체크백을 한다면 그 체크백 라인에 에어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히어로 스몰 블라인드에서 에이스 퀸 옵스 가지고 오픈했었고요. 빅 블라인드와 해적입니다. 플랍이 잭10 7 투톤인데 히어로 여기서 체크했었죠. 빅 블라인드가 팝벳 해왔었는데요. 디펜스해야 하는 핸드 아닌가 생각했지만 실제로 폴드했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빅블라인드 팝벳 하고요. 히어로 콤보 같은 경우는 100%라고 볼 수 있죠. 디펜스하는 핸드긴 합니다. 확실히 이 콤보까지 폴드한다면 블라인드 대 블라인드 싸움에서 너무 오버폴드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용했던 데이 10이었고요. 카드 데드가 굉장히 길게 이어져서 히어로 뭐 별거 하지 않고 조용하게 끝났던 하루였습니다. 데이 10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데이 11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센트였습니다.